오늘의 핫이슈입니다. 최현준 보도국장,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인도동 목적으로 임시 체류가 허가된 12개 나라 이 국가 출신들이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라고 연방 대법원이 판결을 했습니다. 이어서 식품의약국 FDA가 18년 만에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새로 승인을 했는데 이 소식 함께 전하겠습니다. 네, 인도적 목적으로 미국에 임시 체류 중인 사람들에 관해서 이 연방 대법원이 아주 중요한 판결을 내리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미국에 불법 입국한 사람은 임시로 체류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더라도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라고 연방 대법원이 7일 판결을 했습니다. 대법관 9명 만장일치로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임시 보호 신분을 받은 경우에도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왔다면 미국의 이민법은 영주권 취득을 차단하고 있다라고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이 관련 사건 판결문에 명시를 했습니다. 네, 이 임시 보호 신분이란 게 뭔가요? 네, Temporary Protected Status라고 해서 줄여서 TPS라고 합니다. 임시보호 신분은 출신 국가에서 발생한 어려운 사정을 피해서 미국으로 온 사람들을 임시로 머물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네. 뭐 전쟁이나 자연 재해 같은 것들이 이런 어려운 사정에 해당이 됩니다. 이 TPS가 인정이 되면 추방되지 않고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영구적인 체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영향받을 대상자들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총 40만여 명으로 추산이 됩니다. 출신 국가는 12개 나라에 달하는데 엘살바도르, 하이티, 온두라스, 미얀마, 수단,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시리아, 그리고 예멘 등입니다. 모두 내전 중이거나 큰 재해를 겪은 나라들입니다. 미얀마 같은 경우는 올해 초 군사 쿠데타 이후 저항 시위대를 향해 유혈 진압 사태가 또 현재 진행 중입니다. 네. 자, 이번에 대법원에서 이 문제를 다룬 이유는 뭔가요? 네, 엘살바도르 출신 부부가 소송을 냈기 때문입니다. 예. 지난 1990년대 말 미국에 들어와서 현재 뉴저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영주권 신청을 희망을 했지만 불법 입국을 한 게 문제가 됐습니다. 이들은 이 임시보호, 이 TPS 신분이 됐을 당시에 적합한 체류 신분을 인정받은 것이라면서 자신들이 영주권 신청 자격이 있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1심에서는 승소를 했지만 2심에서 패했고 결국 대법원까지 올라간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렇군요. 자, 케이건 대법관이 판결문에 명시한 이 미국 이민법에는 그럼 영주권 자격 조건이 어떻게 규정이 돼 있는 건가요? 네, 영주권을 받으려면 적법하게 입국 절차를 거쳐서 미국에 들어와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 입국자나 불법 체류자라도 영주권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 입국에 대한 일종의 사면 조치를 받게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임시 보호 신분 이 TPS는 불법 입국에 대한 사면 조치가 아니다. 이렇게 대법원이 판단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TPS 승인 조치로 과연 미국에 합법적으로 받아들여졌다라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는데 TPS는 대상자들을 보호하는 목적이지 미국 입국을 합법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대법원이 판단을 한 것입니다. 네. 이 TPS 프로그램은 대상 외국인에게 비민 신분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케이건 대법관이 설명을 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불법 체류자들에게 시민권까지 부여하는 경로를 열어주는 조치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법원 결정이 어떤 영향이 끼쳐지게 될지 상당히 주목이 됐었습니다. 그렇죠. 한편 이날 대법원은 또한 이 징병에 관해서도 상당히 주목할 만한 결정을 내놨습니다. 아, 징병에 관한 주목할 결정 그건 뭔가요? 남성들만 국가의 병역 자원 등록 드래프트를 하도록 한 법률을 폐지해달라며 제기된 소송이 있었는데 이것을 각하를 했습니다. 네. 미국은 지원자들을 모집해 군대를 유지하는 모병제 국가지만 18세가 되는 모든 남성들은 국가에 등록하도록 강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법원은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라면서 이 심리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이날 결정을 한 것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자, 노인들에게 가장 큰 두려움을 안기는 질병 가운데 하나가 치매잖아요. 그런데 이 치매를 치료하는 약품이 미 보건당국의 승인을 받았네요.
네, 식품의약국 FDA가 7일 미국 생명공학 기업인 바이오젠 그리고 일본 제약사 에자이사가 공동 개발을 한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승인을 한 것입니다. 네. 미 보건당국이 알츠하이머 관련 의약품을 승인한 것이 18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예. 자, 알츠하이머 치매의 일종으로 아는데 어떤 질환인 겁니까? 알츠하이머는 치매의 가장 흔한 형태인데 기억력과 사고력에 문제를 일으키는 퇴행성 뇌 질환을 말합니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알츠하이머 환자도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딱히 치료제가 없는 질병이다 보니까 이번 이 FDA의 승인 결정에 상당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FDA가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승인한 것에 대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네, FDA는 바이오젠의 치료제가 알츠하이머 환자들에게 적정한 혜택을 줄 것으로 보이는 결과에 근거를 해서 이 판매 승인을 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임상 시험에서 치매 환자의 인지 능력 감소 속도를 늦추는 결과가 입증이 됐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특히 이 약품은 불안이나 불안증과 같은 알츠하이머 증상을 단순히 완화하는 정도가 아니라 병의 진행도 막는 치료제가 될 수 있다는 게 FDA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FDA 승인을 받은 알츠하이머 치료제, 약품 이름도 궁금하고요. 어떤 약인지 궁금한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약품의 이름은 아두카누맙이라고 하고요. 이 에두유헬름이라는 상품명으로 곧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네. 이 약은 4주마다 한 번씩 이 맞는 정맥 주사 형태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아두카누맙은 뇌신경세포의 독성을 띠는 단백질의 이 응집을 줄여서 알츠하이머 병의 진행을 늦추는 역할을 하는데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부르는 단백질의 이 응집이 바로 알츠하이머를 일으키는 주된 원인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에듀유헬름이라는 상품명으로 출시될 예정인 알츠하이머 치료제. 이게 단순히 증상 완화뿐만 아니라 치료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야기 승인받기까지 논란이 많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아두카누맙의 효능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아, 이 2000 약품에. 네, 예. 예. 이 2019년에 상반된 임상시험, 정반대의 임상시험 결과가 나오면서 효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었거든요. 네. 지난해 11월 이 FDA 외부 독립자문위원회는 바이오젠이 제시한 재분석 자료가 약의 효능을 증명하지 못한다는 소견을 냈습니다. 또 일부 의학 전문가는 FDA가 이 약을 승인을 한다면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다 이렇게 또 경고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의문의 여지가 있는 약품까지 FDA가 승인을 한다면 앞으로 승인 기준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을 했던 것입니다. 예. 이런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FDA는 승인을 했어요. 네, FDA가 승인을 했지만 이 신속 승인이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종의 조건부 승인인 건데요. 시판 후에도 추가 조사를 통해 환자들에게 혜택을 주는지를 입증할 것을 제약사에게 요구를 했고 만약 약의 효능을 입증하는 데 실패하게 되면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도 일단 조건을 달았습니다. 아. FDA는 성명에서 이 약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건 인정을 하지만 이 에두유엘름이 치매를 늦추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한다. 그래서 승인을 한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의학계 전문가들의 우려를 조금 더 들어보죠. 네, 전문가들은 치매약의 승인 후 임상시험이라는 조건,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라고 합니다. 알츠하이머 임상은 충분한 참가자를 모집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병세의 진행이 워낙 매우 느리기 때문에 약물 효과를 확인을 하려면 그 시험 규모가 제법 커야 하고 또 여러 달 동안 계속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죠. 네. 게다가 임상에 참여하면 위약을 받게 될 수 있는데 이미 약이 시판 중인 상황에서 누가 과연 임상에 참여하겠냐는 것입니다. 또한 이 아밀로이드 감소에는 이 약이 효과적인 거는 맞지만 다른 부작용이 또 만만치 않은 것도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네. 이 아두카누맙을 투여받은 군이 위약군보다 30%이 베타 아밀로이드는 줄었지만 환자의 40%가량이 고통스러운 뇌부종이 발생한 것으로 또 보고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의학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알츠하이머 환자들 그리고 그 가족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선 굉장히 환영을 하는 입장을 보입니다. 네. 사실 지금 마땅한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효과가 좀 미미하더라도 효능이 그래도 있기만 하다면은 보건당국 승인을 해줘야 한다라고 사실 환자나 가족들은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네. 반면에 FDA 독립자문위원회 소속인 케일럽 알렉산더 존스 홉킨스대 연구원은 확고한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약을 FDA가 승인한 데 대해 놀랍고 실망까지 했다라고 AP통신에 밝혔습니다. 예. 자, 이제 FDA에서 알츠하이머 치료제 승인을 했어요. 에드유헬림이라는 상품명으로 곧 출시가 된다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다려 왔기 때문에 이제 곧 이제 출시되면 많이 살 것 같은데 네. 가격이 궁금해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바이오젠 측은 1년치 치료 비용이 5만 6천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 그런데 앞으로 4년 동안 가격을 올리지 않겠다라고도 얘기했습니다. 예. 하지만 보험이나 뭐 여러 할인 혜택 덕분에 환자들이 이 5만 6천 달러 1년치 비용을 모두 부담하진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 의료단체는 에드유엘림의 효과가 크지 않은 만큼 치료제 가격은 연간 2,500달러에서 8,300달러가 적정가다 이런 의견을 또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일단 보험이 적용되는군요. 네. 자, 앞서 알츠하이머 환자가 늘고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수치가 어떻게 되나요? 네, 현재 미국 내에서 알츠하이머 환자가 60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또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전 세계의 치매 환자 5천만 명에 달하고 있다고 하고요. WHO는 매년 약 1천만 명 정도의 치매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우려를 합니다. 네. 미국에서도 2차 세계대전 이후 태어난 이른바 베이비붐 세대의 수백만 명이 이제 6, 70대에 접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에서 알츠하이머 환자는 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핫 이슈였습니다.